이 개념어들이 헷갈리는 순간 이 문제는 그냥 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지의 근거가 되는 지문 속 내용들이 딱 한 군데 정갈하게 모여 있어요. 데이터 전송, 연산, 명령어, 또 코어라는 용어. 배경 지식이 없다면 결국 몸이 좀 고생을 해야죠. 결국엔 그냥 한낱 유치한 매칭 게임, 짝짓기 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국어의 경우 그다지 난도가 썩 높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 36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수강생들이나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이 36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풀었다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침 수능도 끝났고 수능국어 해설 영상을 감하는 스페셜 클립으로서 이 수능국어 36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36번이 어려운 이유는 글의 소재와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재가 컴퓨터공학과 관련한 소재죠. CPU와 GPU. 따라서 코어, 데이터 연산, 명령어 이런 생경한 어휘들이 튀어나오죠. 잘 보면 36번 문제는 1번 문항에서 5번 문항까지 거의 모든 선지마다 이 용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랜덤으로 막 튀어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코어, 데이터, 연산, 명령어 이 각각의 말들을 잘 분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순간 36번은 게임 셋이에요. 시쳇말로 이라고. 자, 우선 36번 선지 문제들의 근거가 되는 곳이 지문 속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죠. 그나마 다행인 건 36번 선지의 근거가 되는 곳들이 지문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 정갈하게 딱 모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문 맨 끝부분입니다. 지문의 맨 끝부분에서부터 거꾸로 9번째 줄까지 딱 그 9줄이 전부 선지 1번에서 5번까지의 근거가 돼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 5개는 모두 이 9줄의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36번은 정확히 이 9줄의 내용만으로도 깔끔하게 풀립니다. 우선 이 9줄의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CPU와 GPU의 차이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CPU의 원리입니다. 화면에서처럼 파란색 동그라미를 물감총으로 쏘면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걸 CPU를 가지고 그리려면 화면처럼 파란색 동그라미를 하나씩 순차대로 쏘아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쏘아대는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감총을 쏘는 코어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GPU의 원리는 이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방금 전의 작업과 똑같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물감총으로 쏴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는 것이 목표라고 칩시다. GPU는 CPU와 달리 물감총을 쏠 수 있는 코어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고 싶을 때 각 코어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방에 물감총을 쏘아버립니다. CPU보다 훨씬 빠르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CPU는 코어가 한 개라서 파란색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데 GPU는 코어가 여러 개라 이 코어들이 각자 맡은 파란색을 동시에 쏘아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GPU는 그냥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여줄 이런 그림을 한 방에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방의 명령어로 말이죠. 자, 그럼 지문 속 본문 내용은 정리가 됐으니까 선지를 하나씩 분석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봅시다. 우선 1번 선지입니다.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이 1번 선지는 딱 봐도 틀렸죠. 특히 어느 부분이 틀린 거냐? 바로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방금 전 자료 화면만 보더라도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죠. 코어의 개수가 많았던 GPU가 최종 그림을 그려내는 속도가 훨씬 빨랐잖아요. 자, 여기서 연산시간이라는 말을 그림이 완성되는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이렇게 쓰여 있어야 맞는 선지가 됐겠죠.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시간이 짧아진다.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 다음은 선지 2번입니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의외로 2번 선지를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특정 문장을 하나 정확히 찾아냈다면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지문을 잘 읽어보면 GPU와 관련해서 명령어라는 개념어를 언급한 대목이 딱 한 군데 존재합니다. 바로 가장 맨 끝,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들을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GPU 명령체계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송될지 몰라도 일단 데이터가 각 코어에 모두 전송되고 나면 명령어는 딱 한 번,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엔터키를 눌러주듯 딱 한 번 탁 하고 내려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코어들이 일제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 2번도 틀린 겁니다. 옳은 선지가 되려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10개의 연산 명령어 부분이 1개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선지 3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기실 모든 국어 문제 풀이가 그렇듯이 어떤 선지든 간에 그 근거는 무조건 지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수능 국어는 무척 하등하고 열등하고 천박한 매칭 게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 유치한 짝짓기 놀이에요. 선지 3번과 연계되는 지문 속 표현은 이겁니다. 지문 7번째 줄에서 8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GPU가 CPU에 비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측면이 단점인지를 서술하는 대목이죠. 한마디로 GPU는 코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뿐, 만약 특정 GPU의 코어가 단 1개에 불과할 경우엔 CPU보다 연산할 수 있는 종류나 범위,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하등 나을 게 없다는 얘기를 이 지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코어를 1개 가진 GPU가 코어 1개를 가진 CPU와 연산 속도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지문 내용에 근거했을 때 이건 명백히 틀린 얘기죠. 따라서 선지 3번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비로소 맞는 선지가 됩니다.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보다 느리다. 자, 드디어 대망의 4번 선지입니다. 일단 4번 선지는 좀 길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이건 사실 방금 해석했던 선지 3번과도 연계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3번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푼 학생이라면 4번 선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GPU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만 전달해도 각 코어들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연산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그 결과물을 짠! 하고 산출해 주기 때문에 CPU처럼 코어를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는 메커니즘보다 GPU가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선지가 제시한 경우처럼 제 아무리 코어를 여러 개 가진 GPU라고 해도 정작 데이터 연산을 각 코어가 독립적으로 제각기 하지 못하고 어떤 한 코어가 연산을 처리할 때까지 나머지 코어들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게 만들면 그건 본래 GPU가 행하는 기능과 동일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껍데기만 GPU일 뿐 실질적인 가동 방식은 CPU랑 같습니다. 코어를 1개밖에 갖지 못하는 CPU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GPU가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조만 GPU일 뿐 실제 작동 방식은 CPU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코어를 100만 개, 1000만 개 가지고 있는 GPU라고 해도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차대로만 시킨다면 그건 코어를 1개 가진 GPU랑 결과물을 산출하는 시간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코어가 연산을 처리할 때까지 나머지 코어들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4번 선지는 뭐다? 맞는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번 문제의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선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이것도 의외로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 5번을 써서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5번 선지가 헷갈린 학생들은 데이터 전송과 연산이라는 말이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몰랐을 공산이 큽니다. 데이터 전송과 연산, 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히 분절하지 못하는 순간 5번 선지는 뭔가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5번 선지는 연산을 물어보는 선지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이라는 대목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전송 시간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코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문 속에서 이 데이터 전송 시간을 언급한 대목이 어딘지 찾아야 합니다. 자, 그게 어디일까요? 공교롭게도 이미 선지 2번을 풀 때 봤던 문장이에요. 지시문의 가장 맨 끝, 지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표현이 뭐죠? 그렇죠.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바로 이 대목이죠. 자, 여기서 데이터 전송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연산이고 그 연산이 실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데이터 전송은 순차적으로, 즉 순서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번 선지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결코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똑같을 수가 없죠. 10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데이터를 1개씩 순차적으로 10번 보내야 할 테니까,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10배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5번 선지는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국어 문제 36번을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 수능 국어 문제에서 과학 기술 지문들이 그렇듯이 이 과학 기술 지문들을 잘 풀려면 용어나 개념어들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의 독서 지문들을 볼 때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독해를 해야 돼요. 특히 표현에 주의하면서 올해의 수능 국어 36번 문제도 그러한 케이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평소에 컴퓨터 잡지 좀 훑어보면서 이 컴퓨터 공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좀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이 배경 지식만으로도 1분 만에 풀 수 있을 문제였긴 하지만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결국 몸이 좀 고생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